cheese. 월레스와 그로미, 발명가 겸 창문 청소 전문가 겸 해충 박멸가의 제빵사인 천재지만 뭔가 모자란 월레스, 그러는 허당 주인을 도와주는 애완동물 그로미, 이들이 겪는 이야기를 다룬 아드만 스튜디오의 스톱모션 클레이 애니메이션이죠. 재밌는 스토리, 개성 있는 캐릭터들, 은근히 무서운 분위기를 가진 독특한 만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작품이죠. 이번에는 이 만화에 대한 알아도 쓸데없는 TMI를 알아봅시다. 월레스는 원래 제리라는 이름의 코수염을 단 우편기사라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허나 그의 애완동물인 그로미과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리라는 이름은 안 쓰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름을 사용할까 고민하던 차에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어떤 할머니가 월레스라는 이름의 뚱뚱한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재미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이 월레스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2009년 제작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월레스는 1959년 8월 7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로미서 원래 고양이로 하려고 했으나 모델을 만들다 보니 개가 타졌고 마침 공예품 가게에서 개코 한 봉지도 사왔기 때문에 그로밋은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밋이라는 이름은 쇠고리를 뜻하는 그로밋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제작자의 형제 중 한 명이 전기기사였는데 그가 자주 썼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로밋도 원래 사람 말을 할 수 있었는데 표정이나 행동을 표현하기 힘들다는 걸 깨닫고는 이 설정을 폐기했다고 합니다. 성우가 녹음까지 했었는데 이건 역시 폐기됐다고 합니다. 월레스의 발명가 컨셉은 제작자의 아버지로부터 따왔다고 합니다. 2005년에 한 인터뷰에 따르면 제작자는 화려한 외출편을 다 만들고 나서 월레스의 로켓을 만드는 행동이 자신의 아버지가 중고 캠핑카를 개조했던 행동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2005년에 나사에서 그로밋이라는 이름의 우주 탐사 로봇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월레스는 옛날에 머리카락이 있어서 그로밋의 견종은 비글입니다. 치즈를 곁들인 다과를 준비하던 중 냉장고에 치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월레스와 그로밋은 치즈로 이루어진 달러 양하고 그곳에 있는 이상한 기계와의 만남을 그린 월레스와 그로밋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 화려한 외출. 더 월드 오브 월레스 앤 그로밋이라는 책에 따르면 원래는 현재 20분 분량이 아닌 40분 정도였으며 달에 간다는 것은 똑같으나 그곳에서 치즈를 먹고 휴가를 즐기는 것이 아닌 사고를 저질러 감옥에 갇힌 월레스를 그로밋이 꺼내야 한다는 줄거리였다고 합니다. 또 달에는 이 기계만 있는 것이 아닌 주차 미터기 직원, 외계인 등 더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었다고 하며 바나나 밀크쉐이크를 제공하는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식당도 등장시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판단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작중에서 월레스가 웬슬리데일이라고 하는데 실존하는 치즈 브랜드입니다. 굳이 왜 이 브랜드를 말했냐면 월레스의 얼굴이 이빨을 환히 드러내고 웃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당시 이 치즈 회사는 파산 직전에 놓여 있었는데 이 만화의 성공으로 제품의 판매량이 급증하여 회사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보답인 건지 1995년에 월레스 앤 그로밋 웬슬리데일 치즈를 출시했고 아직까지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라고 하는데 블루치즈 종류 중 하나인 스틸턴 치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올스턴이라고 적혀있는데 제작자의 중간 이름입니다. 이 만화는 1990년에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 후보에 올라왔습니다만 결국 동물원 인터뷰라는 만화가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만화의 제작자도 닉 파크 씨입니다. 월레스와 그로밋 오디오북에 따르면 이 기계의 이름은 달기계. 월레스와 그로밋의 두 번째 시리즈 전자바지 소동. 월레스가 그로밋의 생일 선물이라면서 준 전자바지를 펭귄이 개조해서 박물관에 다이아몬드를 훔치는 데 이용하고 도망가려는 펭귄을 막기 위한 월레스와 그로밋의 사투를 그린 레전드 에피소드죠. 특히 이 펭귄은 월레스와 그로밋을 보신 분들이라면 뇌리에 강하게 박히셨을 겁니다. 이 펭귄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로밋이 있는 신문에 따르면 이 펭귄의 이름은 페더스 맥그로우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퀵드로우 맥그로우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에 빨간 고무장갑을 쓰는데 그 이유는 닭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근데 현상 소비지에 닭이라고 적혀있고 그로밋도 긴가민가 하는 거 보면 나름 침이랑 위장인 것처럼 보여요. 여기 고무장갑에 손가락이 4개인데 이 만화에서 인간들은 모두 손가락이 5개입니다. 월레스는 이 펭귄이 트라우마인 건지 TV에서 펭귄이 나오니까 기겁하면서 채널을 돌릴 적도 있습니다. 아침을 참 편하게 맞이하는 월레스. 여기서 잼을 던지는 기계가 나오는데요. 이 기계를 실제로 만든 유튜버가 있습니다. 나름 비슷하게 잘 만들었지만 튀어오르는 빵이랑 날아가는 잼이 서로 맞는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웠고 잼이 빵에 묻었다는들 너무 조금 묻어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월레스가 그로밋에게 새 목줄을 줄 때 You look like somebody owns you now. 라고 하는데 이는 제작자의 어머니가 주로 하던 말이라고 합니다. 펭귄이 그로밋의 방을 찾아오고 나서 라디오의 채널을 돌리는데 이때 나오는 노래가 그로밋이 읽고 있는 책은 더 리퍼블릭, 국가론을 읽고 있고 저자는 플루토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가론의 저자는 플라톤입니다. 플루토는 미키마우스가 키우는 강아지의 이름입니다. 이 전설로 꼽히는 기차 추격신을 제작하는데 인디아나 존스의 광산 추격신과 톰과 제리의 기차신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추격신의 배경이 블러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따로 편집 프로그램으로 추가한 게 아니라 배경은 가만히 놔두고 모형과 모형에 초점을 둔 카메라를 서로 연결한 뒤 조금씩 움직이게 해서 배경을 흐리게 하는 방식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He'd start pushing the camera as he pressed the shutter, so over the 2 seconds he'd move it along 3 inches. Now, because the character's moving with the camera, it remained in focus, just about.
and the background was blurred. 마지막에 전자바지가 결국 어딘가로 걸어가는데 원래는 바지가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였다고 합니다. 월레스와 그룸이 세 번째 시리즈 양털 도둑 쇼니라는 이름의 못 말리는 어린 양이 트럭에서 탈출하고 그 양을 찾으려는 프레스턴이라는 강아지와 그 강아지의 주인 웬돌린 램스바텀이라는 털실 가게를 운영하는 여인과의 이야기를 다룬 에피소드죠. 이 웬돌린이라는 이름은 윈돌린이라는 창문 세정제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램스바텀은 영국의 도시 램스보텀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양, 이름은 쇼인데 월레스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뭔가 바람 캐릭터 같지만 그롬이 못지않게 똑똑한 모습을 보여준 캐릭터죠.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서 이 양을 주인공으로 한 스피노프 작품도 있습니다. 월레스가 소파에 앉으면서 신문을 읽을 때 Do you think we should get the pest control people in? 라고 하는데 이 다음 작품인 거대 토끼의 저주에서 이들은 해충 박멸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오른쪽 위에 길쭉한 호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밋이 읽고 있는 신문에 Marrow sets new speed record. 라고 쓰여 있습니다. 2005년에 개봉한 월레스와 그롬이 극장판 거대 토끼의 저주에 관한 이스터에그라고 합니다. 창문 청소를 의뢰받고 출동할 때 이 변신 장면은 1965년에 나온 영국에서 제작한 특촬물 썬더버드의 패러디입니다. 여기서 월레스가 초록색 털조끼를 입고 있지만 다음 장면에서 바로 사라집니다. 그로밋이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여기 간판에 밥에 빵을 드셔보세요 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다다음 작품인 빵과 죽음의 문제에서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사망. 이 캐릭터의 이름이 밥 베이커인데 월레스와 그로밋의 제작진들 중 한 명입니다. 이 양털 도둑은 원래대로라면 대략 50분 정도의 러닝타임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자르고 잘라서 현재 30분 분량이 됐다고 합니다. 제작자는 대략 5분 정도의 월레스와 웬돌린의 로맨틱한 장면은 실제로 제작까지 됐는데 편집돼서 정말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악당 강아지의 이름이 프레스턴인데 제작자가 태어난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로밋이 읽고 있는 신문에 Killer dog on loose. Lord Baskerville not connected. 라고 쓰여 있는데요. 셜록 홈즈 버스커빌 가문의 개를 언급한 것입니다. 양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그로밋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벽에 Feathers was before. 라고 쓰여 있습니다. 페더스는 전자바지 소동에서 나왔던 펭귄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로밋이 죄와벌을 읽고 있는데 출판사가 펭귄 클래식. 제작자의 말에 따르면 이 펭귄이 이 에피소드에서 잠깐 나왔다고 하는데요. 팬덤의 추측에 따르면 그로밋이 절벽에서 추락할 때 자동차가 비행기로 변하고 날아오는 장면에서 이 펭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펭귄처럼 생긴 바위인 건지 진짜 펭귄인 건지 다들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로밋이 감옥에서 받은 퍼즐에 처음에는 5000피스라고 적혀있지만 나중에는 500피스라고 적혀있습니다. 2005년에 드림웍스에서 개봉한 극장판 거대 토끼의 저주, 원래 제목은 The Great Vegetable Plot. 이었는데 회사에서 실시한 시장조사 결과 이 제목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작자는 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애들이 야채에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레이디 토팅턴 부인의 플레임이 레이디 캄파놀라 토팅턴인데 이 캄파놀라는 제작자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토팅턴은 영국의 마을 토팅턴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영화의 악당인 로드 빅터 커터메인, 이 커터메인이라는 이름은 영국 소설 솔로몬 왕의 보물의 주인공 앨런 커터메인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초기 대본에는 트리스트럼이라는 이름이었고 토팅턴 부인의 아들이었다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영화 막바지에 그로밋과 악당 강아지가 비행기를 타고 싸우는데 군사용어로 전투기들끼리의 공중전을 도그 파이트라고 합니다. 토끼기가 달린 월레스가 그로밋에게 What's up, dog? 라고 하는데요. 벅스버니의 캐치프레이즈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로밋이 도그와트 학교를 졸업했다는데 해리포터 호그와트 패러디죠. 수년의 슬링을 보고 있는 신부집에서 빅터가 괴물토끼를 처리할 수 있다는 황금탄을 회수할 때 옆에 있는 돌에 룸 문자가 적혀있는데요. 왼쪽 거는 방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이아주고 오른쪽 거는 매우 난폭한 힘이라는 뜻을 가진 우르주를 옆으로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터가 나갈 때 여기 벽에 2개의 초성화가 걸려있는데 왼쪽은 제작자 닉 파크고 오른쪽은 제작진들 중 한 명인 스티브 박스입니다. 이제는 제빵사가 된 월레스와 그로밋의 이야기를 다룬 5번째 시리즈 빵과 죽음의 문제. 근데 빵을 던져서 배달하고 있어. A matter of loaf and death. 천국으로 가는 계단의 패러디라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트러블 앳 밀이었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의 히로인인 파이엘라 베이크웰, 팬덤은 파이엘라라는 이름이 아이스크림과 파이를 곁들여 먹는 디저트 파이엘라 모드에서 따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크웰은 영국의 과자 중 하나인 베이크웰 타르트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프레스턴이나 램스바턴처럼 영국의 베이크웰 마을에서 가져온 걸 수도 있겠네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파이엘라를 구하다가 동물원에 들어가는데요. 왼쪽에 마치 누군가가 탈출할 듯한 사다리랑 밧줄이 있고 오른쪽에는 펭귄이 실종됐다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파이엘라와 월레스가 배를 타고 갈 때 다리에 Feathers was before.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로맨틱한 장면은 사람과 영혼의 패러디인데 월레스는 손이 안 닿아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베이커웰의 애완견 플러플이 그로밋에게 상자를 줄 때 퍼피러브 도기 오스몬드라고 쓰여 있는데요. 도니 오스몬드의 퍼피러브를 말합니다. 플러플의 침대 Metabix. 라고 쓰여 있는데 전자바지 소동에서 그로밋이 펭귄을 염탐할 때 썼던 박스에 쓰여 있던 글자이기도 합니다. 파이엘라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로밋을 내쫓으려고 할 때 잠깐 그로밋의 꼬리가 사라집니다.
여기 나무에 F 하트 G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로밋이 폭탄을 처리하려고 할 때 한쪽 창문 밖엔 오리가 있고 다른 쪽에는 수녀와 고양이들이 있어서 당황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1966년 아담 웨스트의 배트맨을 패러디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그로밋이 빵 배달을 하러 나갈 때 문손잡이가 오른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왼쪽으로 바뀝니다.